네, 2차 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강의가 목표가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 머신러닝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는 것을 처음에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당장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해만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강의를 듣고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졌길 바라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제 원핫 인코딩까지 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처음에 4개가 들어오죠.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4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떠한 히든 레이어층을 거치겠죠. 히든 레이어층을 거쳐가지고 최종은 그겁니다. 0, 0, 1이냐, 0, 1, 0이냐, 1, 0, 0이냐, 이거를 구분해내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이 3가지 형식으로 바꿨죠. 그러면 이 3개니까 결과적으로 출력층이 지금까지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최종 출력층, 아웃풋층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얘가 1이 될 확률이나 0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였죠. 네. 뭐 폐암 혹은 당뇨, 뭐 피마인디언 이런 문제에서 1이나 0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층이 데이터가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3개로 아웃풋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 1, 0, 0이다. 그러면 얘가 되겠죠. 이 아이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0, 1, 0이 될 수가 있고 0, 0,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시그모이드라든지 렐루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출력층에서 0과 1만 되니까 얘는.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되는 활성화 함수가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출력층이 하나였어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에 3개가 됩니다. 네, 100, 010, 001. 이 3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 층에는 렐루를 쓰든 시그모이드를 쓰든 뭐 상관없겠죠. 중간층이니까 일단 마지막 출력층에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합니다. 네,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중간에 히든 레이어 뭐 입력이 지금은 4개 들어오는 거죠. 4개를 가지고 히든 레이어 층에서 어떤 계산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로 마지막에 출력층을 만들게 되면 3개였죠. 지금 3개입니다. 3개. 3개. 3개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로 출력층을 3개로 하면 이 3개의 합은 항상 1이 됩니다. 네. 확률 문제죠, 확률. 그래서 첫 번째 게 0.71, 70%인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20%, 얘는 10%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0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이 전체 출력층을 전체를 1로 보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 확률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7, 0.2, 0.1이 나오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교차 엔트로피를 통해서 1과 0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게 1이 되고 낮은 것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이제 원핫 레이블로 해야지 이게 출력하고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역전파를 이용해서 오차를 수정해 나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W랑 바이어스,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전파 이용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수정하고 돌아오고 수정하고 돌아오고 해서 이 원핫 레이블을 정확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것이죠. 그 이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력층이 3개가 되고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네, 아이리스 품종 전체 코딩을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파이널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동네 강아지들이 다 짖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도 꿋꿋하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써야 돼. 여기 코드에서 써야 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던 모델과 관련된 tensorflow.keras.model 네, 모델 만들 때 했던 거 있죠? 뭐였죠? import sequential이었죠? 네. 그리고 똑같이 레이어 만들 때 히든층 쉽게 만들어주는 레이어 임포트 댄스 기억나시죠? 댄스 그리고 우리 원핫 인코딩에서 썼던 scikit-learn의 pre-processing import label encoder 썼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import 판다스 그리고 그래프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그래프 그려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import numpy smp 그리고 import tensorflow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6개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랜덤의 시드 값 맞춰줬었죠. 우리 똑같은 결과값 위해서 뭐 똑같이 잘 안 나오더라도 맞춰주겠습니다. tf.random set seed 똑같이 3 사실은 뭐 이런데 중간중간마다 주석을 다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석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주석 달아 놓으시면 쉬우실 거예요. 다음에 봤을 때 이 코드가 이 코드였지 라고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제 CSV 파일을 읽겠습니다. iris.csv 파일을 읽겠습니다. names는 아까 했던 파일 width length부터였죠. length 영어 타자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사용이 됩니다. length width 마지막 species 네, 줄바꿈 view active editor subtract 줄바꿈입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CSV 파일을 읽어서 그래프는 생략을 할 거고요. X랑 Y 데이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터셋에 values 값들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X는 데이터셋의 전체에서 0에서
.s 타입을 float 방금 했던 거죠. y 오브젝트에는 데이터셋의 행은 전체, 열은 네 번째. 이제 뭐 쉽게 되시죠? 이를 라벨 인코더 객체로 만드시고 .fit y 오브젝트를 fit 시킨 다음에 y는 이 transform y 오브젝트. 네, 여기까지는 계속 했던 거죠.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원 핫 인코딩을 위해서 숫자로 바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y encoded tf.keras.utils.to categorical y. 네, 마지막 원핫 인코딩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최종 출력층은 이게 되겠죠. y encoded가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모델 만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 시퀀셜로 만들어서 모델 add에서 층을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모델을 시퀀셜 객체로 만들었었죠. 모델 여기서부터는 그냥 더 해가면 됩니다. add dance 16 16개는 뭐 예제 책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적화된 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 레이어 중간 이제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16개로 여기는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인풋팀은 4개죠. 당연히 4개고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씁니다. 히든 레이어에서는 렐루 함수를 쓰고요. 마지막 출력 레이어에서는 댄스를 3개 3개가 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쉽죠? 이제 소프트맥스가 뭔지만 알면 액티베이션이라는 이 속성에다가 소프트맥스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 코드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글자만 쓰면 됩니다. 소프트맥스라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설계했으니까 컴파일해서 돌려봐야 되겠죠. 모델.컴파일은 아까 뭐랬죠? 제가 손실 오차를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크로스 엔트로피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네, 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많이 쓴다고 했죠. 아담을 하고 매트릭스 x는 정확도가 어떤지를 확인 체크를 합니다. 쉽죠? 이 종류만 알고 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차에 대해서 왜 이런 오차가 사용이 돼야 되고, 뭐 최적화 함수를 왜 아담을 쓰는 게 좋고, 이런 것만 이론만 조금 더 빠삭하게 알면 다른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이거 쓰면 되겠네, 소프트맥스네, 아니면 렐루 그냥 쓰면 되겠네, 아니면 시그모이드 그냥 쓰면 되겠네,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거를 우리가 코딩을 해서 풀러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써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네. 그래서 이 예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 많이 응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컴파일 했으면 모델을 fit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죠. 모델 데이터가 뭐가 들어갑니까? x 데이터가 들어가고 y encoded가 들어가죠. 원핫 인코딩의 결과 y encoded가 들어가고요.
에포크 반복은 50번 반복에 배치 사이즈는 하나씩 값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50번 반복하는 거죠. 하나씩 150개였죠. 150개를 넣는데 그것을 50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지만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줄 바꾸고 정확도는 네, 여기에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냐면 모델을 적용했을 때 모델 평가 evaluate x를 넣고 y encoded를 넣어서 쓸 때 첫 번째 이 데이터를 정확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전체 반복됐을 때의 정확도를 보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총 이제 31줄이에요. 31줄인데 중간중간에 뭐 빈줄도 많기 때문에 뭐 다 31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짧은 걸로 이제 다중 분류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학습만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이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아이리스 파이널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볼게요. 네, 정확도가 쭉쭉 올라가네요. 979899 마지막 97.33 9733 이제 97.33%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꽃잎의 길이, 뭐 꽃잎의 넓이, 꽃받침 길이, 너비 4개의 데이터를 주었을 때 얘가 정확하게 찾아내는 낼 확률이 97%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높죠. 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모두 다 그냥 샘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는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지금 집어넣어 보지는 못했어요. 모델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실제 아이리스를 분류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넣어보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학습만 시켜서 모델만 만들어서 그 모델이 돌아가면서의 정확도를 체크를 한 것뿐입니다. 네. 그렇죠. 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데이터 iris.csv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새로운 예제가 나올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품종 예측 다중분류 문제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지금 이해하고 코딩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데이터 셋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반복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겁니다. 과적합이라는 문제인데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학습 셋이랑 학습을 시키는 학습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누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학습할 때는 얘만 쓰고 테스트할 때는 이 학습하면은 모델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을 따로 빼두고 이걸로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맞는지 아닌지.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 테스트 셋이 이 트레이닝 셋 말고 이제 실제 다시 적용해 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데이터 셋만 지금 데이터 표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라면 70개는 트레이닝으로 하고 30개는 테스트로 나눠서 적용을 해서 모델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과적합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초음파 광물 예측, 역전파 그리고 은닉층에 대해서 그 힌튼 교수인가요?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세즈노프스키 교수가 궁금한 거죠. 항상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학자들은 궁금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발전시키는 알고리즘을 또 만들든지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교수가 효과를 실험을 한 겁니다. 1988년이니까 상당히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교수는 광석, 일반 돌이랑 광석을 가지고 음파 탐지기를 쏜 다음에 그 결과를 데이터로 정리했어요.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파 탐지기를 쏘고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 본 거예요. 네, 이 세즈노프 스키 교수가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과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트를 나누는 코드를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일단 초음파 광물은 sonar.csv 파일을 쓸 겁니다. 이 파일을 쓸 거고요. 이 두 개 파일 iris.csv, sonar.csv는 자료실에 같이 PPT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헤더를 아예 없앴어요. 보이시죠? 뭐 헤더는 따로 안 줬습니다. 정보가 지금 뭐 많으니까 뺀 것 같아요. 한번 코드를 역시에도 짜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sonar.csv가 있습니다. 네, 와, 방금 아이리스에 비해서 데이터가 엄청 많죠? 네, 총 208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208개.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sonar 파일을 만들어 놨네요. sonar.py라는 파일에다가 작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서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spd 순서가 이제는 아시겠죠? 표를 판다스로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판단해서 df pd. read csv sonar.csv를 불러오고요. 헤더는 none으로 둡니다. 네, n 대문자입니다. none. 헤더는 없고요. 그러면 print df.head. 네, 위에 5개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df.info 정보를 보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info는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네요. 네,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 5개 정보가 있네요. 와, 근데 총 60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0부터 59까지니까 60개의 속성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소나를 음파를 쐈을 때 뭔가의 데이터겠죠. 데이터가 60개가 있고요. 마지막 얘가 클래스가 되겠네요. R은 돌이겠죠. R은 돌이고 뒤에 보니까 M으로 구분된 게 있던데 그 M이 그거 뭐 광물이겠죠. 광물. 돌과 광물을 구분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R과 M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숫자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네, 원핫 인코딩을 하든지 이거는 두 개라면 0과 1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굳이 뭐 10, 01 이렇게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라면 세 가지 이상일 때는 원핫 인코딩 뭐 100, 010, 001이었는데 두 개라면 0과 1이면 충분하겠죠. 이 코드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죠. 이거를 지금 헤더 네임을 써주려고 했으면 60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논으로 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208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0번부터 207번까지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0번 데이터, 0번이 이 줄이 0번입니다. 0번, 1번, 2번, 3번. 이거를 가로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8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not null. not null.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널이 들어가 있으면, 왜냐면 데이터가 208개는 있지만 중간에 필요 없는 널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는 뜻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 줄의 데이터는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not null로 되어 있으니까 not null은 카운트가 없죠. 다 208개의 데이터가 다 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fo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보를 잘 봐야지 널이라거나 뭐 비어져 있는 부분이라거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데이터가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줄을 아예 빼거나 삭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보면 60개 전체가 플로트 64 실수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 60번째가 오브젝트입니다. 네, 오브젝트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열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R 그리고 뒤에는 M이었는데 한번 데이터를 지금 쏘나 볼까요? 이거를 오른쪽 쭉 가면 R 1번부터 R 쭉 가다가 네, 뒤에는 M으로 되죠. M과 R로 구분이 됩니다. 네, 두 개로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뭐 굳이 다중 분류를 쓸 필요는 없네요. 뭐 렐로 함수로 충분하겠죠. 뭐 시그모이드나 렐로 함수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3차 시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